자,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에.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달래요. 그리고 조건이 달려있죠. 네, 숫자와 사칙연산 사용 금지. 그죠?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죠? 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먼저 표현을 해보고, 이 그림을 내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게 이제 A라는 변수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B라는 변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A와 B에 각각 다른 음료수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요걸 뒤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나 더 필요한 거죠. 그죠? 왜 이거를 서로 뒤바꾸면 섞이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해보면 요걸 뒤바꾸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물통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요 A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담아주면은 요 안에 있던 게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그때 요 안에 있던 걸 B에 있던 거를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 그죠? 여기에는 뭐 들어있어요? A에 들어있던 거 그대로 있죠.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표현하자면은 요 코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자, 출력을 해보면은 A에 5 나오고 B에 10 나와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를 더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int C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A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C의 값은 뭐예요? 5죠. 그죠? 그럼 A에다가 뭐 넣어주면 돼요? A에다가 B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A의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12 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뭐예요? B에다가는 C 넣어주면은 이제 C에는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5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출력하면은 네, 추워서요? 잠깐만요. 잘 나오죠? 여기 오른쪽에 이거 싹 다 처리하고 출력해보면은 잘 나오죠? A는 10, B는 5. 그죠? 즉 변수에는 오직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값을 뒤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시면은 숫자와 사칙연산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푸실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요 한 줄, 그러니까 요 코드 한 줄을 내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벨로그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고요. 아마 벨로그에 글을 쓰실 때 색을 잠깐 눌러서 뭐 제목이나 태그 이런 거는 뭐 이 태그가 뭐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뭐 알 수 있는데 그런 태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적어주면 요 안에다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붙여 넣어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안에가 이제 뭔가 코드로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바죠. 여기다가 자바라고만 적어주시면은 안에가 좀 색깔이 변했죠. 좀 가독성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하고 계신 언어로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C를 공부한다, C 적어주면은 또 바뀌어요. 여기서 뭔가 파이썬 한다, 그럼 파이썬 안에 코드 적어주고 여기다가 파이썬 적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언어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니시 저장 눌러도 되고 출간하기 누르면은 글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만 딱 적는 게 아니고 지금 예시에 있는 것처럼 요 두 줄을 내가 두 줄에 대한 해석이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변수 뭐였지? 하면은 와서 보면 아 이게 변수였지. 그리고 이거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벨로그에 글을 쓸 때도 대충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음으로써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록한다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 같은데 이런 내 블로그를 딱 올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인사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뭐 보는 회사도 있고 안 보는 회사도 있겠죠. 근데 봤는데 이 사람 공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면접 같은 데서도 질문을 보통은 이제 내 이력서나 그런 내 정보들을 가지고 질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겠죠. 나랑 상관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진 않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 회사 들어왔을 때 뭐 미래의 포부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앞으로 뭐 아무튼 그런 질문이겠지만 보통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뭐 자바 변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의 이 int는 뭘 말하고 a는 해당 변수명을 말한다. 근데 이 a는 뭐 정수만 들어갈 수 있고 a에 5 하면은 이 한 줄을 쭉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글로 옮겨 적었던 내용이 면접 질문에서 나오면은 완전 땡큐인 거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취업한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그냥 자바 하나 가지고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음. 근데 요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면서 이제 오류 메시지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마주칠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와 같은 거. 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꼭 이게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코드를 가끔 적다가 이런 오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해석을 하고 검색을 하거나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 그대로를 뭐 캡처를 떠요. 그리고 여기다 올려놔요. 그리고 코드랑 같이 올려놓고 이걸 실행했더니 콘솔창에 이런 에러가 났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검색을 통해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를 여기다 적어주면은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누군가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달 때도 그냥 뭐 자바 이렇게 해놓고 뭐 에러라고 뭔가 해놔야겠죠. 그리고 나서 뭔가 옆에다가 떤 내용을 적어주고 이런 거는 이제 본인의 취향에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적는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적으시면 되고 활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블로그를 딱 눌러봤을 때, 이 사람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남겼고, 거기에서 그런 걸 배우는 동안에 어떤 에러를 마주쳐서 그 에러를 해결한 상황을 표현을 해놓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오류 메시지를 보고, 이거를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메시지를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누군가는
아, 나 진짜 맞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오류가 나지 하고서 좀 뭔가 좀 실증 내는 분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걸 보자마자 아,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런 에러 메시지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본 언어를 배우면서는 안 마주칠래야 안 마주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마주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이런 오류가 나면 아, 당연히 나올 게 나왔네 하고서는 자연스럽게 검색을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괜히 아 오류 났는데 여기 쳐다보면서도 뭐가 오류가 난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봤는데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대로 이런 에러 메시지만 복사해서 여기다가 검색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시도가 중요한 거예요. 시도조차 안 하고 계속 내 코드를 봐도 모르는데 이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러 나면 바로 여기 그리고 검색했는데 봤는데도 아, 여기선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막상 여기 옮겨 적으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을 저한테 캡처한 거 본인이 코드한 내용을 쭉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글을 봤더니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는데 시도해 보니까 안 됐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코드를 보고 간단하게 해석한 내용과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부담 갖지 말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단 저한테 오기 전에는 이런 구글링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습관화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진짜 입사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모르는 거는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우린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고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막 똑똑하고 천재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 영어 단어 뜻 모를 때 사전 찾아보거나 번역기 돌리는 거랑 똑같아요. 모르는 거는 다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그거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